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도서관 조직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도서관 조직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OPL 얘기를 했습니다. One Person Library. 사서가 곧 도서관이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 또는 우리의 어떻게 자기의 주체에 대한 얘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출발을 보면 OPL은 도서관 조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사서를 만났는데 사서도 여러 명의 사서를 만나야 필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조차도 나중에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도 또 여러 명의 사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OPL 얘기를 했고 그걸 발전시켜서 하나의 사서의 정체성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갖는 것은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것이지 기능적으로 분산시켜서 어느 한 부분만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사들이 여러 가지 과가 나눠져 있는 거지만 과가 나눠졌다고 제게 온 환자를 이리저리 여러 사람을 거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담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의사에게 넘길 때는 다른 업무를 넘기는 것이 제 업무를 그대로 다 넘기고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맡기자는 행동이지 나는 기능적으로 이런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길 거야 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과들, 실들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업무의 그 수준을 조금 더 떨어뜨림으로써 전반적인 인건비를 낮추자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서 선생님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도서관에 의해서 10명이 일을 하는데 10명이 사서가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만 사서가 되어도 된다는 얘기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도서관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예시를 든 모든 도서관 최소한 사서 한 명이 배치가 될 수 있다면 그 도서관들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사서가 혼자 일을 하면 굉장히 유효하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까지 하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개인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일을 미루기도 하고 또 일에 계층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서를 많이 충원하자, 사서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아니라 도서관은 사서 없이는 도서관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혹 가다가 초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이 학교에는 사서를 배치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럽니까? 그러면 학교가 너무 작고 공간이 부족해서 도서관이 없어. 예전에 이건 옛날에 라떼 얘기하고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쟁 시기에는 천막만 쳐놓고도 학교를 만들었고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강의실이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어. 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주이고 그 나머지 것들 다 부산이라는 거죠.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고 도서관이라는 것도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해. 중요합니다만 도서관이 중요한 것은 사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사서만 있다면 도서관 건물이 없어도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가 제 지론입니다. 그럼 사서 선생님은 책을 읽히지 않는 겁니까? 책을 빌려주거나 대출받는 것이 반납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서관 5,000년 역사와 사서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도서관이 먼저니 사서가 먼저니 도서관과 사서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서관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이런 사서가 필요해. 인지
사서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자기의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차용했는지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한 얘기이고 주체성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뭐가 우선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딱 잘라놓고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도서관만이 있는 공간과 도서관은 없지만 사서가 있는 공간에 어느 것이 더 도서관다울까라는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은 도서관의 사서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사서가 어떻게 조우하고 사서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게 조직의 기본입니다. 사서들이 사무실에 들어앉아서 일을 하고 저 열람실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이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책을 도난당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바생이 앉아있는 이유는 책을 관리 감시하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라고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안내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이용자가 충분히 만족한다면 굳이 사서를 둘 이유가 뭐죠? 그럼 사서 선생님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들은 사서는 책상머리 저 뒤에 숨어서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앞세우고 컴퓨터에서 자료를 입력하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책을 집어넣는 얘기를 사서도 지금 얼마만큼 열심히 할까요?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웬만한 플랫폼들을 보면은 관리자가 데이터를 넣거나 데이터 관리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이용자 스스로가 해낼 수 있게끔 환경을 꾸밉니다. 그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전문가 집단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 전문가 집단 기술자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기술자도 전문가 집단이 용역을 줘서 시킬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움직이는 주체, 관리 책임자는 누굴까요? 소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이용자의 이익과 자기의 수익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을 기술자에게 맡기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게끔 마케팅을 하고 그네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조성하는 공정을 설계하는 기획하는 사람들이겠죠. 도서관에 사람들이 와서 처음 매일같이 사서를 불러서 얘기 나누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에서 사서가 필요한 사람 1명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 9명은, 그럼 나머지 9명은 천재일까? 아니요. 도서관을 얼마나 잘 꾸며두느냐에서 디렉션을 얼마나 잘 만들어 두느냐에 따라서 자원을 얼마나 잘 비치하고 얼마나 잘 구축해 두었는가에 따라서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사서는 그 중에 1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네들 교육시키는 부분에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은 어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곁에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이 바뀌고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달렸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상상력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안에 가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 그게 전문가들의 역할입니다. 의사들 보십시오. 자꾸 의사와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병원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벽에 참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반은 예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를 자주 닦아라, 청결해라, 기침이 나면 어떻게 해라, 따뜻한 물을 마셔라, 깨끗한 곳에 가라, 뭘 피해라, 뭘 어떻게 해라, 운동을 해라. 아니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아파야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치료도 하기 전에 저런 말을 해대면 환자가 줄지 않을까? 의사의 역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연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환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꾸며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사람들에서 물어봤을 때 그 물음이
일상적이고 늘 반복적인 일이라면 그걸 매번 물어보게끔 만드는 사서는 진짜 사서가 아니겠지요. 포스터를 붙이든 디렉션을 설치하든 배열을 아주 이성적으로 하든 합리적으로 하든 해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사람. 집의 주부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사를 가면 방을 배치하고 방에 어떤 물건을 들일지 쭉 설명해. 그 설명이 모델하우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안에 살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굳이 엄마를 불러가면서 뭐가 어딨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리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취를 하거나 자기 방에 있다면 자기 방에 물건이 어떻게 놓였는지 잘 알 거다. 친구가 놀러 왔을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의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 잘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성이 있는 방이라든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공공시설은 여러 명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겠고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게끔 배치하는 것들이죠. 일정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사서라는 거죠. 근데 사서가 이용자 교육을 하는데 보면 대학 같은 경우는 날짜 정해서 합니다. 학기 초에. 그게 학기 초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간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교육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신간 코너를 만들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많은 사인보드를 붙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사서다라고 놓고 본다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유학 시절에 공공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거기서 일을 경험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재밌던 사람이 있었는데 매니저 사서였습니다. 진짜 미국 도서관에도 사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눈에 띄는 사서는 누구냐 그러면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사서가 아니라 약간 중간급 사서 선생님이 항상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을 항상 만나고 있고 인사도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눈에 띄는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대학 도서관 부관장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대출 반납실에 신입 여자 사서들을 쫙 배치했다는 거. 아, 전문성이 없어도 되니까 이건 쉬운 일이니까 해도 돼. 아,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이렇구나. 대출 반납실을 기계적인 업무로만 보고 있구나. 학생들도 말없이 와서 책을 반납하고 대출해가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대출 기계가 만들어지고 반납 기계가 만들어지고 대출 반납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대출실에 책이 더 많아야 한다. 어떤 책? 살아있는데 핫한 책. 움직이는 책들이 대출실에 있어야 한다. 이게 서가에 올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실에서 소통이 돼야 한다. 제 욕심은 대출실에 열람 공간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건 결국 모든 열람 공간이 대출실화 된다는 얘기죠. 어서나 사서를 만날 수 있고 어서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고 그걸 빌려주고 반납하고 하는 권한이 각 사서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은 나는 수서 담당 사서니까 내 아이디로 들어가면 수서 업무뿐이 못해. 열람은 열람 업무뿐이 못하고. 사서가 기계도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직을 얘기하다 보면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서관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도서관 생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 도서관을 한 통으로 출입 반납해 줄 수 있는 그 통제 구역을 하나를 만들고 전체를 탁 틀려고 만들었더니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시청각실이었습니다. 야, 이 시청각실은 도서관 이용자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해? 시청각실이 통제구역 안에 넣어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그렇게 섞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아주 전형적인 도서관 공간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죠. 인문관, 사회관, 자연관. 그래서 조직을 얘기하려면 건축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건축을 지금 지어진 건물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획도 잘 해야 한다는, 기획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이 건물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를 궁리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 공공도서관을 설계할 땐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투명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숨겨지고 어둑한 공간이 아니라 드러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통제구역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야지 여러 층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직을 쉽게 개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 개편을 하면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필연입니다. 조직만 바꾸고 서비스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직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직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니?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도서관이 다양성을 추구하려면 어린이 도서실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도서실하고 성인들의 열람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도서관 갔을 때 막 떠든다. 떠든다는 것이 어떻게 떠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떠든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고 떠드는 것인지. 아마 웬만한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실들이 가끔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도서관은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속에다 놀이기구도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합니다. 누워서 책 읽고, 뭐 다락방 같은 데 올라가서 책을 읽고. 좋죠. 근데 다락방에서 책을 읽게 하려면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책 읽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과 또는 그 가치를 일러줘야 하는데, 그냥 다락방만 지어놓고 애들이 뛰어놀아도 방치를 한다면, 그러니까 다락방을 만들란 말이냐 만들지 말라는 말이냐가 얘기가 아니라, 다락방을 만들 때는 다락방이 도서관에서 기능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 다락방 속에서 도서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지금 두 번째 녹화입니다. 첫 번째 녹화를 하고, 그게 조금 심하다 싶어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바로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다른 버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사서가 소위 해결자냐, 우리가 독서 전문가라는 얘기도 독서 지도라는 말을 쓰지만, 사서가 해결자냐, 의사냐, 변호사냐. 의사나 변호사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서가 답을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는 방향을 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선택을 개인에게 넘기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문해의 공간이기도 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도서관이지, 내가 널 키워줄게, 이게 답이야 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사서의 역할이 뭘까? 그래야 조직도 나오고 사서가 중심이 되는 조직을 설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과격한 말들이 들었어요. 빼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서는 최종 결정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승역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처음 가는 곳이라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겠죠. 디렉션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어디를 갔으면 좋을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상의는 너 어디가?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들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너 뭐가 돼야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보자. 넌 이게 재밌니? 왜 재밌니? 이건 또 어때? 기회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게 사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를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처음과 끝까지 쭉 관찰하고 참가하고 조력하고 해결해가는 사람. 그게 사서라고 봅니다. 그게 사서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요? 선문답처럼 됐습니다만 사서가 중심이 되고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용자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어떻게 개발할까를 설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거기에 따른 건물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